야, 여기 우돈, 여기가 부르고스 대성당 바로 뒤쪽에 있고, 여기가 부르고스 대성당이거든요. 여기 우돈이고. 근데 손님이 없네. 위치는 엄청 좋은데, 나를 쫓아냈기 때문에, 저기 장사가 안 될 거야. 부르고스 대성당 원 없이 보내요. 어우, 여기 또 사람들 모여서 술 한잔씩 하고. 전 뭐 거의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 먹긴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점심 저녁에서 한 30유로씩 먹어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45,000원인데 그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지. 근데 내가 만약에 맥주랑 와인까지 먹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돈 더 썼죠. 조식 먹을 겁니다. 1층에서 조식을 따로 먹고요. 호텔이라서 준비가 또 잘 돼 있네요. 종류는 어쩌면 빵이지만 이 정도는 만족해야지. 일단 1차로 이 정도로 먹고, 햄샌드위치 잘 안 먹는데 이걸 한번 도전. 그리고 저는 원래 좀 빵 구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빵이 좋아. 이 난장판을 또 어떻게 다 정리를 하고 갈 것인가. 오늘은 30km라서 또 아침부터 바짝 긴장을 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오늘 30km를 걸어보러 갑니다. 아침 엄청 춥네. 까미노 루트를 확인을 해야 되고, 보자 일단. 오늘은 2022년 4월 29일이고요. 산티아고 순례길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아침 8시 정도 됐고, 기온은 6도, 7도, 부르고스 대성당 앞을 또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부르고스에서 폰타나스란 마을까지 30km를 가야 됩니다. 원래는 가이드북상에서는 부르고스, 요로니오스 델 까미노, 그 다음에 아스트로 예리츠, 프로미사 이렇게 65km 정도를 3일 만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부킹닷컴 중간중간 마을 이야기 안 돼서 저는 오늘 부르고스에 출발해서 폰타나스까지 30km, 그 다음에 내일 폰타나스에서 폰타나스에서 프로미스타까지 35km. 그래서 원래 가이드북에 20km씩 나눠서 3일을 가야 되는 거를 저는 그냥 이틀에 이제 나눠서 이틀로 해서 그냥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부르고스 대성당 안녕. 부르고스 대성당을 지나는 까미노 루트는 부르고스 대성당 뒤쪽 길로 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고스 대성당 뒤쪽으로 가는 길이고, 솔직히 부킹닷컴 예약이 안 되면 그 숙소에 연락을 해보거나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사실 귀찮아서 연락하고 막 그렇게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그젠가 30km 걸어보니까 뭐 살살 걷고 하면 갈만 하더라고요. 정말 살살 가야 돼. 이러다가 다리 탈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도 아주 든든히 먹고 왔습니다. 와, 이거 지금 역광이라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호텔 아바 부르고스라고 호텔인데 엄청 크네. 입구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주차장도 있고 규모가 상당합니다. 여기는 이 큰 도시 빠져나갈 때는 까미노 사인들을 잘 봐야 돼요. 아니면 닌자 앱을 보면서 가셔야지 자칫하면 길 잃어먹습니다. 특별히 까미노 사인이 크게 있지가 않아서 더 대도시로 갈수록 더 그게 심해서 중간중간 닌자 앱을 항상 켜놓고 이렇게 숨어있어. 그리고 저기처럼 화살표가 숨어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역시나 아침엔 사람이 없다.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 몇 명 보이네요. 역시 어딜 가나 부지런한 건 학생이야. 아침 일찍. 지금 8시, 아침 8시 반 정도 됐는데 어른들보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보여요. 다음 길 가다가 헤매고 있었더니 어떤 아저씨가 휙 휘바람으로 붑니다. 이러라고. 그리고 길을 알려줘요. 닌자 앱을 킨 상태로 루트를 보면서 가고 있어요. 조그만한 길이 갈리거나 이런 데가 나올 때마다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아침부터 길 잘못 가면 마음 속상하잖아. 야, 아침부터 부르고스 진짜 강물 맛집이네. 강물 맛집이야. 자, 큰 도로 옆에 드디어 이제 까미노 길다운 길이 나오네. 무조건 숙소를 싱글룸을 쓰기 때문에 부킹닷컴으로 예약을 하는데, 초기에는 한 1, 2일 바로 내일 모레 뭐 이 정도까지만 예약을 해놨는데, 지금은 한 6일 7일 앞 정도까지 예약을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일정일 꼬일까봐 불안해서 그랬었는데, 지금 며칠 걷다 보니까 무슨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크게 일정은 꼬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6일 7일 정도 해놨고요. 예약이 다 차서 그럴 수도 있는데 부킹닷컴으로
안 되는 데가 숙소에서 부킹닷컴하고 이렇게 연결을 안 해놨거나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잘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은 마을에 예를 들어서 숙소가 한 10개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부킹닷컴으로 예약할 수 있는 데는 막 2군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프로미스 학교 다음 마을인가 거기는 부킹닷컴 예약할 수 있는 데가 거의 한 40km 이때까지 없어. 아니면 뭐 예약이 다 찼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거기는 구글맵으로 검색을 했는데 싱글룸이 있을 것 같은 호스텔이 있길래 거기에다가 일단 짐을 보내놓고 일단 그쪽으로 가서 방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을 잡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그냥 보통 매일 알베르게 쓰시는 분들은 특별히 예약 안 하고 그냥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뭐 성수기 여름 휴가철이나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알베르게가 뭐 풀부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그냥 특별한 것 없이 자기가 알아보고 적당한 알베르게를 찜해 놓은 다음에 그쪽으로 가서 그냥 바로 자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알베르게를 주무시면서도 하루 그 다음 거까지는 직접 숙소에 연락을 한다거나 왓츠앱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빨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은 이제 큰 도시거나 아니면 알베르게 가서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쓰고 아니 빨래방 가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티 2장, 팬티 2장, 양말 2개 갖고 왔으니까 너무 땀 많이 나고 이러면 티랑 양말이랑 팬티는 그냥 숙소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그냥 비누칠해서 거품만 날 정도로 해서 그냥 빨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자켓, 패딩 이런 거는 잘 안 빨아요. 이건 약간 기능성이기 때문에 자주 빨면 또 안 좋아. 그리고 이렇게 보이나? 지금 이렇게 나이키 반바지랑 나이키 타이즈 이걸 갖고 왔는데, 타이즈도 2장, 반바지도 2장 갖고 왔는데 지금 방금 검정색 반바지랑 타이즈 요거 지금 14일 동안 입었는데 한 번도 안 빨았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것 같지가 않아서 안 빨아도 그렇게 뭐 별 느낌 없고, 정말 만약에 찝찝하다 싶으면 빨 건데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은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정말 찝찝해서 빨아야 되거나 아니면 뜯어진다거나 그러면 또 이제 갈겠죠. 티랑 팬티는 그래도 빨면 잘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잘 마르는데, 양말의 문제, 양말이 너무 두꺼워서, 인진지 양말이 너무 두꺼워서 그거는 자연 건조 시키려면 한 뭐 3일 뭐 이렇게 걸리나? 드라이기도 있긴 한데 또 그거 말리기 또 귀찮더라고. 그래서 양말은 마를 때까지 놔둡니다. 그리고 마를 때까지 안 갈아 신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로 실만 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와 멋있다. 이 나무도 몇백 년까지는 아니고 최소 몇십 년 됐을 건데 멋있다 진짜. 유니베르시다드 데 부르고스, 그러면 부르고스 대학이라는 것 같은데 교육기관인가봐요. 학생들 다 절로 가네. 저쪽에 유니베르시다드 뭐 부르고스 있길래 걔 캠퍼스 같은 게 작네 했는데 지금 여기도 다 캠퍼스인가봐요. 근데 캠퍼스가 경계가 없네. 감이 없고 또 막 사람들 열심히 좀 막 학교로 들어가네. 그러고 보니까 또 대학 건물같이 생기긴 생겼어. 스페인 와서 익숙하지 가는 게 신호등을 그 횡단보도를 만나잖아. 그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일단 멈추긴 멈추지. 근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사람 우선이야. 그래서 여기는 스페인 사람이랑 뭐 그 킥보드 타고 이런 애들은 차 오는지도 안 보고 그냥 쌩쌩 가요. 횡단보도 그냥 막 지나가요. 그러면 차들이 알아서 서주니까. 근데 나는 약간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일단은 횡단보도 만나면 무조건 서. 그러면 차도 얘가 지금 안 가려고 하나? 살짝 그 관계가 있어요. 그냥 아직 내가 익숙하지 않아. 그냥 바로 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로 그냥 바로 그냥 내가 알아서 지나가면 되는데, 차가 오든 말든 좀 그런 게 있네요. 한 1시간 정도 걸었는데 이제 살짝 부르고스 외곽 쪽으로 빠진 것 같아요. 오늘은 날이 뜨거울 예정이야. 그리고 왼쪽 발바닥이 아픈데 이건 물집 그런 아픔이 아니라 살짝 뼈가 아픈 느낌이라서 아침부터 지금 좀 페이스를 좀 늦추고 있습니다. 부르고스 시내 다 벗어난 것 같네요. 1시간 좀 넘게 지났고 지금 한 4km 정도 걸었을 거니까 26km가 남았을 거란 말이죠. 다리만 잘 버텨주면 충분히 갈 수 있어. 야, 저 느티나무 보소. 저거 상당한데. 방금 또 저쪽에 한국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국분 아저씨. 그분은 20km만 간다고 하시네요. 난 30km인데. 근데 이제 저분은 가방을 다 메고 가시는 것 같고 저는 가방 보냈으니까. 참, 그리고 계속 제가 동키 업체 NCS라는 업체를 쓰고 있는데 매일매일 전날 한 5시나 6시 때 왓츠앱을 보내요. 나 오늘 여기고 내일은 여기 숙소까지 갈 거다, 이렇게 구글맵으로 캡처해서 보내는데, 매일 똑같은 그 사람한테 보냈어요. 연락처에다가 부르고스에서 온타나사까지 갈 거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지역마다 담당자가 다른 거야. 그래서 새로운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니다. 부르고스에서 레온까지는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왓츠앱을 보내라 하면서 새로운 연락처를 알려주고, 새로운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내일 온타나스까지 갈 거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부르고스까지 담당했던 그분은 영어를 잘 못해서 스페인어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대충 뭐 어려운 말 아니니까 이해해서 했었고요.
지금 부르고스에서 레온까지 담당하는 NCS 동키 담당자는 영어를 잘 하더라고요. 왓츠앱으로 문자 보낼 때 영어로 보내고 해서 훨씬 더 뭐 괜찮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와, 지금 들리나무는 들릴 거예요, 분명히 새소리들. 무슨 새들끼리 배틀하나봐. 여기저기서 새소리가, 진짜 시골길 걸을 때는 자연의 소리, 뭐 새소리 그런 거 틀어놓은 것 같아요. 오, 산티아고까지 501km 발견. 500km. 아이고, 여기 길 좋네. 길 좋아. 아이고, 마 참말로 길 이쁘다. 어쩜 좋나. 와 이리 길 이쁘나. 얘는 지금 초록초록한 잎이 나와야 되는데 갈색 잎이, 원래 나뭇잎 색깔이 이러나? 또 특이하네. 잎파리 색깔이 새잎이 나면 초록초록 해야 되는데 특이하네. 초계 며칠 같이 걸었던 그 수림씨네 커플, 그 나미씨한테 카톡이 왔는데, 잠시만, 야 너는 새끼야 주인 없냐? 나미씨한테 카톡이 왔는데, 우리랑 같이 출발했던 어머님들 4분을 어제 벨로라도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우리 가방 올려놓은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내려왔더니 어머님들이 사라지고 없더래요. 분명히 점프하신 것 같은데 점프한 거 걸릴까봐 지금 몰래 튀신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어머님 내가 나중에 만나면 내가 혼내준다고, 어디서 점프를 하냐고 장난으로 그랬고, 그저께인가는 그분들도 그냥 싱글룸 이렇게 쓰고 하시고 하는데, 산티아고 순례길 왔으니까 그래도 알베르게 이제 자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저께인가 어젠가 알베르게 사서 잤대요. 근데 그 코 고는 소리가, 옆에 이제 같은 방 쓰는 사람 외국인이겠죠? 코 고는 소리가 어마어마해서 거의 1시간밖에 못 잤다고. 역시 알베르게는 아니라고 다시 싱글룸으로 왔대요. 진짜 잠자리 예민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알베르게 힘들지도 몰라요. 평생 한 번 올지도 모르는 그런 순례길이기 때문에 이왕 온 거 완주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 정말 신경 쓰셔야 되고, 알베르게가 힘들다 싶으면 과감히 싱글룸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처럼요. 물론 숙박비가 두세 배 차이 나긴 물론 숙박비가 두세 배 물론 숙박비가 두세 배 차이 나긴 해요. 근데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Mind if I take video? No, sure. So- I'm the second one. French too. So first one is also French way. Yes, it's my favorite. The other ones are more is not so well signed, so good infrastructure. And after here, I go from Santiago to Muxia, Yeah. Finisterre. Then I go back to Santiago, catch the train, Porto. Then I do the Portuguese Caminho. So how many days are you planning? Total around 50. 50. That's good. Caminho, my friend. Okay, see you around. Ciao, ciao. Yeah. 오세브르로를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네, 그거를 찾길로 이렇게 해서 타는데, 네, 나는 거기 택시를 불렀다고 점프를 했어요. 네, 거기 한번 걸어보고 싶은 거.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네. 산티아고까지 가고, 묵시아나 뭐 거기. 네, 거기는 어. 버스를 타고 갔다 왔거든요. 네. 버스 타고 가서 보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걸었어야 했구나 아, 거기도 걸으시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세 가지를 하려고 얼른 마음을 먹고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맞아요. 어쨌든 뭐 나라가 그랬었는데, 네. 온갖 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25살 때 처음 알프스를 붙죠. 서약서를 쓴 것만 해도 그냥 가서 그 서류를 받는 관청마다 서약서를 보냈어요. 그 신원 보증 첨부해서 나 반드시 돌아올 거고, 이거를 연대 보증인 세우고. 부르고스 11km 지점에 있는 따르호스라는 마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한국분을 만나서 같이 걸어서 여기 지금 11km 지점까지 와서, 잠시만요, 성당. 좀 전에 그 한국분 만나서 얘기하면서 걸으면서 왔어요. 그리고 여기 11km 지점의 마을 따르호스, 아무튼 여기 바가 있길래 거기서 그분이 오렌지 주스 한 잔 사주셔서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그런 거 있잖아요. 산악인 뭐 1세대 뭐 이런 분이시네요. 1980년대 이런 때는 우리나라가 개인으로서는 뭐 외국 나가고 이런 것도 힘든 시대였는데, 그때 막 산악팀 같이 이렇게 해서 훈련도 나가시고 알프스 막 이런 데도 가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우리도 뭐 히말라야 등반해보자, 혹은 히말라야 같은 데 가보자, 국위선양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 스위스 알프스 이런 산악 훈련, 뭐 산악 학교가 있다, 그렇게 해서 몇 명을 보냈는데 스위스가 좋아서 막 다시 안 돌아오고 막 이런 얘기
참 상당히 지금 시대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20km까지, 오늘 20km까지만 가시고 저는 30km를 가야 돼서 그래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가고 있는데 오른쪽 뒤꿈치가 아까부터 이상합니다. 지금 3시간이 넘었으니까 15km 이 정도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11km, 12km니까 조금 늦긴 했어요. 아무튼 아까 그 한국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흥미롭긴 하네요. 그 당시에 막 1970년대, 80년대 우리가 뭐 뒷산이나 갈 줄 알았지 암벽 등반 뭐 이런 장비도 없었을 거며 관련된 정보나 지식 아무것도 없었을 건데 그거 한번 가보려고 꽂혀서 막 외국 원서 같은 거 사서 보고 좋은 장비 하나 들어오면 그거에 막 설레고 그렇게 책으로 보고 그렇게 훈련을 해서 딱 처음에 이제 알프스에 딱 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진이나 책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그리고 그때는 뭐 개인이 여권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비자가 아니고 패스포트 여권을 만들 수 있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랬다고 하네요. 그 국가에서 뭐 거의 보내주는 그런 거고 아니면 산악팀을 만들어서 확실한 목적이 있고 일에 대해서 가는 거라서 서약서를 엄청 많이 쓴대요. 나는 가서 무조건 다시 한국에 돌아오겠다 이런 서약서를 막 쓰고 해야 된대요. 그리고 반공 교육도 하루나 이틀을 받고 외국 나가서 혹시나 뭐 북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행동 요령 이런 것도 교육을 받고 막 그랬다네요. 야, 참 시대가 지금 12km 지점 라베라는 마을을 지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이드북에 나오는 20km 목적지 오르니어스 여기까지 한 8km, 7, 8km 구간은 마을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확인하시고 가야 되고 원래대로라면 오늘 그 오르니어스 보르고스에서 20km 지점 거기에서 녹아야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 10km를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3시간 반 좀 넘게 걸은 것 같고 15km 정도 걸었습니다. 아까 한국분 얘기를 듣고 여행 자유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1983년 그러니까 83년 그 이전에는 일반인이 해외여행을 간다. 개인이 그냥 휴가나 이런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꿈도 꿀 수가 없었고 83년에 만 50세 이상 200만원 당시 돈 200만원을 1년 동안 예치금으로 그렇게 예치금을 해놓은 상태면은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83년 200만원이면 지금 2천만원 넘을 거고 뭐 2억 20억은 되려나? 아무튼 그 정도로 될 건데 그냥 일반인은 못 간다. 그 당시에도 돈이 많거나 정말 고위 공무원, 정치인 아니면 그 당시에 뭐 기업 총수 이런 사람 아니면 못 간다고 못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전면 자유화가 된 게 1989년이래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이제 우리도 세계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989년에 여행 전면 자유화가 시작이 됐대요. 이제 그 당시에도 반공교육 아까 말씀드린 반공교육을 했대요. 그래서 3,000원인가 그 당시에 3,000원인가 내고 반공교육을 받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91년, 92년도에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해외여행 나가는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그 이후부터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게 불과 3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1989년에 여행 자유화가 되고 여행 자유화가 됐다고 해도 막상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겠어요. 그렇게 비싼데. 그때도 당연히 뭐 돈 많은 사람들, 돈 좀 있으신 분들이 좀 갔었을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단순히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세계여행, 배낭여행, 1세대들이 대한민국에서 탄생을 하겠죠. 우리가 모르는 분들도 엄청 많이 배낭여행, 세계여행을 다니셨을 거고 그런 막 책도 쓰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분이 그 한비아 작가님이 아니실까 싶고요. 저도 이제 그 책을 몇 년 전에 읽긴 했었는데 특히나 이제 한비아 작가님 그분의 책이랑 이런 게 빵 터지면서 한국 젊은이들도 해외 나간다는 거, 해외여행이라는 거, 배낭여행, 세계여행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고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이렇게 쭉쭉 다니기 시작을 하셨을 거고 지금은 이제 뭐 수많은 여행 유튜버들을 활동하고 이렇게 계속 전해져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 막 90년대 이때는 무슨 여행은 정보가 있어 뭐가 있어 외국어를 뭐 잘 하셨을 것도 아니고 영어를 뭐 그렇게 얼마나 잘 하셨을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들이댔던 거죠. 그냥 뭘로도 막 들이대고 특히 막 유럽 이런 데 오면 백인들의 편견이나 차별도 훨씬 더 심했을 거고 그게 엄청 두렵기도 할 건데 외국에 관한 호기심 이런 걸로 가셨던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나무 여긴가? 위쪽에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지금 12시 조금 넘었고요. 여기 기온이 16도가 넘어갔습니다.
해는 뜨거운데 바람이 좀 차서 완전히 벗을 순 없고, 근데 이제 반팔을 입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외국인 친구들은. 지금 계속 영상을 막 찍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한 내용을 어떨 때는 심하게는 5번을 테이크를 갈 때도 있어. 내가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텐션이 떨어져 있을 때 찍은 영상을 나중에 다시 절로 보잖아. 아, 그럼 내가 봐도 짜증나. 내가 이제 딱 찍었는데 찍고 나서 좀 전에 해보니까 좀 내가 좀 텐션이 떨어졌거나 내가 생각해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또 반복해서 또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2번, 3번, 어떨 때 막 4번 찍기도 하고, 말도 버벅대면 또 다시 찍고, 너무 역광이다 그럼 또 다시 찍고 있는데 사람 지나간다, 그 목소리 작아지니까 또 다시 찍고. 얼마나 내가 좋은 영상 만들 거라고. 그냥 이것도 그냥 제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진짜 영상을 업로드를 할지 어디 고프로 클라우드에 방치만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할 거란 생각하고, 산티아고 순례길 영상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도 많아요. 실제 순례길 간 거는 막 2019년 이래. 근데 영상을 지금부터 하나씩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유튜브에. 저도 뭐 일단 고프로 그 클라우드에 어딘가에다만 이 영상들을 잘 저장만 해놓는다면 언젠가는 업로드 하겠지. 왜냐? 나중에 내가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으로 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일 거고요. 첫날 론센스 바이어스에서 영상 관련 얘기를 했었지만 이걸로 내가 뭐 유튜브로 대박 날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저좋다고 찍는 거죠 뭐. 나중에 얼마나 재밌겠어. 10년 20년 지나서 내가 이때는 이랬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 영상을 계속 순서대로 만약에 보시는 분이 있다면 저 새끼 저거 지난번에 언제 또 얘기한 건데? 그럴 수 있는데, 맞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나도 알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에 또 업로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만났어. See you again. Good to see you. What is your name? Bern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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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 B-E-R-N-A-R-D. Bernard. Every day I see you, so I'm so happy. I know. Take a photo. I know. Also, they send a picture to me with you. Together. Dans l'auberge. Yeah, I know. Ah oui. Mais dur pour lui. Hein. Allez, bonne camino. See you. 제가 가고 있으면 반대로 간다는 할아버지, 프랑스 할아버지 방금 또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만날 때마다 이게 너무 행복해지고 텐션이 빡빡 올라가. 근데 그 할아버지를 연속으로 6일 동안 만나다가 어제 하루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길이 엇갈려서 못 만나나 했는데 또 만났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또 뭐라고 꼬레야, 이게 영어를 거의 못 하시니까 꼬레야 뭐라고 하시던데,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아무튼 뭐 다른 한국 사람 두 명이 있는데 뭐 다리를 다쳤다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제가 며칠 전에 벨로라도에서 만났던 그 다리가 불편하신 아버님이랑 어머님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사진을 보니까는 만났다고, 같이 사진 찍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할아버지 맨날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 4시간 걸었고 20km 정도 걸었는데, 여기는 얘도 밀 맞나? 아무튼 밀밭과 함께, 와, 이건 대평야야. 지금 풍력 발전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대관령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풍력 발전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안 보여요. 산이 없어. 근데 오늘은 아침부터 느낀 거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미세먼지 아닌 것 같은데 살짝 뿌옇게 뭐가 껴있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클리어하게 그렇진 않아. 하늘도 구름이 안 보긴 하는데 완전히 또 파란 하늘은 아니에요. 야, 아무튼 그런데 끝이 없다, 끝이. 여기가 지금 해발 900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이런 땅이 있는 거죠. 원래 오늘 가야 될 목적지 오르닐로스 델 카미노, 거기가 보입니다. 여기도 완전히 산은 아니고 언덕에 쌓인 분지 지형이고요. 와, 여기도 너무 멋있다. 방금 또 여기 언덕에서 잠시 쉬고 계신 할머니를 만났는데, 오늘 여기서 쉬고 저는 온타나스 간다고 하니까, 온타나스 정말 오래됐지만 엄청 아름다운 도시다. 그리고 이 까미노길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냐, 막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래라, 너는 딱 봤을 때 잘 웃고, 그 다음에 너 분명히 수다쟁이일 거다, 그러니까 얘기 많이 하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인드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웃는 것도 잘 웃으시지만 그 말 한마디가 한마디 행복을 얘기하고, 뷰티풀 이런 단어 있잖아요. 해피, 뷰티풀, 러블리,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게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신다는 거는
이 항상 생각도 긍정적인 그런 항상 생각도 긍정적이다는 거고, 저는 뭐 긍정적인 척 밝은 척 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속은 찌들어 있는 아무튼 그런 거고, 저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여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아까 그 한국 아버님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만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막 공유를 하게 돼요. 여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자신들이 에너지를 받고 간다고, 그리고 많이 좀 변화가 된다고, 그 변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가슴 깊이 뭔가 숨겨져 있는 꽁꽁 감춰져 있는 뭐 그런 변화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어떻게든 부정적인 변화나 부정적인 그런 부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라도 더 긍정적인 걸 얻고 가는 게 이게 순례길이 아닌가, 그런 좀 어글거린 멘트를 남겨봅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가 함께 있는 것. 웃어라.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카트!